먼저 한국 조선업이 잘 나가는 이유와 배경, 반면에 중국 기술의 현실, 그리고 이 호황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상황을 맞이한 일본의 상황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수주 실적 및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발주 100만 CGT 중 한국이 73.5만 CGT를 수주해서 점유율 73.5%로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월 발주된 LNG 운반선, 탱커 17척 중 16척을 모두 한국 업체가 수주하며 LNG선,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지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거제 아파트값도 뒤따라 상승했습니다. 조선업 관계자분들, 거제 주민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선업 고용도 지난해 8월 10만 5천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올해 7월에 11만 명대 고용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선주들이 발주를 주저하면서 세계 전체 발주 물량은 줄었지만 LNG선 시장 전망이 밝고 세계 조선업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IMO 즉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연료에서 황함유량을 줄여야 하는데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달거나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바꾸거나 아예 LNG 연료 추진선을 새로 수주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30년경 선박의 20-30%는 LNG 연료 추진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조선업 관계자에 따르면 자국용 선박 위주로 만드는 일본을 제외하면 LNG 선박의 99%를 한국 조선소가 가져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전체 선박 발주는 줄어드는데 거기서 핵심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한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선업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중국과 특히 일본의 굴욕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기술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 조선업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가게 될 것이다. 세계적 조선업 전문지의 코멘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건조 중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두 차례나 인도가 지연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가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게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인도되지 못한 것은 물론 그전에도 두 차례나 인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한 조선업 애널리스트는 중국 조선업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인도 지연 소식은 중국 조선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면서 머지않아 이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를 멈추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조선소로 넘어와서 완성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선박 기술력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 특히 선박이 인도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항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기술력 한계에 직면한 중국의 선박 인도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8월 누적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9.5% 줄었고 선박 인도량 역시 13.2% 줄어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핵심 능력인 선박 기본 설계 능력의 부족으로 정상 인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민간 1위 조선소 양쯔장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 평균 900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도 인해 전술 대단하군요. 더구나 LNG 추진 사양의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도 실적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조선업 현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10월 9일자 최근 기사에서 LNG선 호황에도 일본 조선은 구조조정 철회 직전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서 일본의 처절한 조선업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공전의 LNG 선박 발주붐이 도래하고 있는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고 오히려 조용한 조선사업 폐전 무드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앞으로 100척 규모의 LNG선을 대량 조달할 주문을 시작하고 있고 향후 아프리카 모잠비크나 러시아 등에서도 이 붐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 조선이 한국의 상대가 안 되는 이유로 선박 가격에서 취약점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조선도 일반적인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조달 능력이나 제조의 숙련도도 올라가 생산 효율이 올라가는데 연속 건조 능력이 20-30척인 LNG선을 맡을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가진 한국 기업이 연간 몇 척밖에 안 되는 일본세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완패한 일본의 종합 중공업 계열 조선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LNG선의 국내 조선 사업에서 철수할지 혹은 국내 경쟁사들
국민들과 합병을 할지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조선업체 간부는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업체는 일본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온다. 한국도 지금의 수주 가격은 흑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하는데 남의 회사 원가 구조를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여기서도 참 치졸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 LNG선의 건조 난항에 따라 7천억의 적자를 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실패의 반성과 확실한 사업성 분석이 끝날 때까지 LNG선을 수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무리하게 수주한 대형 여객선으로 인해 3조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낸 미쓰비시 중공업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 일본 조선사에서는 조용한 조선사업 폐전 무드가 높아지고 있는데, 상징적인 일로 이미 9월 30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공장에서 직원들을 시내 중심지로 데려다주는 통근선이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또한 길이 1000m의 도구를 갖춘 최대 규모의 코야기 공장은 6월 관계사에서 수주한 유조선 한 척 외에는 수주가 없는 상황이고, LNG선 뿐만 아니라 적자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인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기존 조선의 노하우를 살릴 철 구조물 수주 등 선박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런 중공업 조선 부문이 고작 교각에 철 구조물을 짓는다는 거냐고 거칠게 울부짖던 일도 지금은 옛날 이야기일 정도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내가 철 구조물이라니. 조선업에서 이런 굴욕적인 변신을 하는 것은 미쓰이 조선의 치바 공장, 가와사키 중공업의 사카이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바 공장은 도심의 인프라를 위한 대형 철 구조물 건설을 하고, 가와사키는 선박 운항관리 지원 시스템 및 연료가스 공급 시스템으로 매출 발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JMU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저부가가치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는 하지만 고부가가치와 기술이 필요한 LNG선, LNG 추진선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으로 긴 조선업의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조선사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통합한다면 그 결과로 과도한 설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풍조가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각 회사별 자구 노력은 한계가 있는 현실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산업 전체가 재편되거나 아예 철수하거나 일본 조선업체의 치킨 레이스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힘들었던 국내 조선사들이 월등한 기술력으로 다시 세계를 호령하는 가운데, 이런 세계적인 LNG선의 호황이 기회가 되지 못하는 일본의 조선사들은 배를 만들 경쟁력은 안 되고 철 구조물이나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전역을 완전 깊은 충격에 빠지게 하고 일본 국민들을 슬프게 만든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2월 7일 갑자기 발표한 일본 제철의 적자와 구례 제철소의 폐쇄에 관한 소식인데요. 일본 제철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 최대 철강사이며 일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등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제철 산업이 무너지면 연관된 후방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제조업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제철은 일본 제조업의 상징이며 일본 제조업을 지원하고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철강 기업은 날로 발전하는데 일본 제철은 무너진 것입니다. 세계 철강 업계에서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무지막지한 통폐합으로 덩치 하나는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포스코를 이겨보려고 2016년 8월에는 바오 철강과 우한 철강을 합병시키고, 그렇게 출범한 바오우 철강을 2019년 8월에는 마강 집단과 합병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강 능력은 8,707만 톤으로 세계 1위가 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2020년 말에는 충칭 강철하고 또 합병을 시켜서 제강 능력 1억 톤이라는 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무리 덩치를 키워도 세계 혁신 철강 기업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업인 WSD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를 선정 발표하는데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하는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기술 혁신, 인적 역량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한국의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동의 업계 1위 기업이 된 것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불편하고 착잡합니다. 일본 제철은 7일 사상 최대의 4,400억엔, 약 4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공시했고, 히로시마 현의 구례 제철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총 15기의 고로 중에
4기의 폐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 2066억엔, 약 2조 2,5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3,573억엔, 약 3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제철이 4기의 고로를 폐쇄한다고 해도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해 일본 재계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되는 구레 제철소는 전함 야마토를 건조한 구레 해군 공창의 근거지에 세워진 일본의 자부심입니다. 전함 야마토는 1941년에 완성된 길이 263m, 최대 폭 38.9m, 사거리 42km의 주포 구문을 갖추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출전해 오키나와로 향하던 1945년 4월 7일 미군의 공격을 받고 가고시마 앞바다에 승무원 3천여 명과 함께 수장된 전함입니다. 아직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군사 대국 일본을 그리워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와 자부심이던 구레 제철소가 한국의 포스코에 밀려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특히 일본 제철은 구레 제철소의 폐쇄를 히로시마 현의 지사와도 의논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이 때문에 구레시 요시아키 시장은 구레 제철소에 니신 제강 야나가와 사장을 급히 찾아갔지만 이해가 안 된다, 사전에 협의도 없이 결정사항으로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레 제철소와 협력회사 직원은 대략 3,300명이고 거래 기업은 약 117개, 전체 종업원은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 자체가 조만간 폐허가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에 일본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베 정부는 말이 없고 일본 제철도 답이 없고 결국은 모든 고통을 일본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일본 언론에서는 답이 없는 하소연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6일에는 일본 제철의 자회사인 니테치 솔루션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27억엔, 약 4,600억 원 매출액의 가공거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일본 기업의 매출액 발표가 계속 거짓말뿐인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날 일본 제철의 적자와 고로 폐쇄 발표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일본 국민은 연타석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 일본 제철의 발표와 그 파급 영향에 대해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는 한국에 밀려서 이미 일본 제철은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갈수록 적자가 쌓일 것이며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한국의 포스코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방법뿐인데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말도 안 되는 자충수를 고집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재팬 디스플레이처럼 일본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일본의 경제는 더 빨리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고요. 일본 제철뿐 아니라 일본 제조업과 일본 경제까지 절망적입니다.